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리네 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의 주인인 한태주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 들린 얇은 서류철을 무심한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저 운 좋게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청년 사업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극소수의 측근들만이 그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미르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밑바닥부터 실력을 검증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비서실장 김철수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태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밖에서 최수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약속된 만남은 아니지만 워낙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해서 잠시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돌려보낼까요?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는 채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짐작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손짓하며 그녀를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최수영이 집무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집무실의 소박한 인테리어를 훑어보며 입술을 비죽거렸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태주씨 여전하네. 아직도 이런 답답한 사무실에서 푼돈이나 벌고 있는 거야. 내가 떠난 뒤로 조금이라도 발전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정말이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수영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주 앞에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금박으로 박민석과 최수영이라는 이름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청첩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수영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전 남자친구의 미련처럼 보일 뿐이었다. 수영은 팔짱을 낀 채 태주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번에 내가 결혼하는 사람 알지? 박민석 대표님이야. 너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지. 그녀는 태주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민석 씨는 강남의 노른자 땅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 이번 결혼식도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거야. 네가 평생 가볼 일 없는 곳이지. 태주는 청첩장을 열어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그랜드 볼룸이라 꽤 신경 썼군. 축하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수영은 태주의 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솔직히 배 아프지 않아. 너 같은 놈이랑 사귀면서 낭비한 내 청춘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한 거야. 그녀는 태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속삭였다. 올 수 있으면 와 봐. 와서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라도 해. 네, 그 촌스러운 양복 말고 제대로 된 거 빌려 입고 오고. 태주는 그녀의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채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민석이라는 자가 실제로는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이미 조사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태주는 지금 당장 그 사실을 폭로하여 그녀의 헛된 꿈을 깨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스스로의 욕망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래, 시간 되면 꼭 갈게. 네가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청첩장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영은 태주의 태도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맘대로 해. 그리고 너한테 줄 식권은 없으니까 밥은 기대하지 마.
내 결혼식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니까.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획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수영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비서실장 김철수가 다시 들어와 태주의 앞에 섰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태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저런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겁니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참석해야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축하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 게다가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 김 실장은 태주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빛내며 되물었다. 특별한 날이라니요? 혹시 저희 쪽 일정도 그날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 윤서아 이사와의 결혼식 날짜를 박민석의 결혼식과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잡아. 장소는 바로 옆 야외 정원으로 한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주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미리네 그룹의 총수로서 걸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민석 씨 쪽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태주는 창밖에 어둠이 깔린 도시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반지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 정계의 지단날 윤서에게 바칠 것이었다. 그녀는 태주의 배경이 아닌 그의 사람됨과 능력을 보고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민석과 최수영이 보여주기식의 허례허식에 목을 메고 있을 때 태주는 진정한 가치와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닌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조용한 심판이 될 것이었다. 태주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기대해도 좋아 최수영. 네가 꿈꾸던 그 화려한 세상이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가올 그날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의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박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조금 전까지 그를 압박하던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겉으로는 수천억 원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의 대표였지만 실상은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시한부 인생이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번 결혼식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은 대부분 강남의 알짜배기 땅을 소유한 자산가들이거나 은퇴 후 투자처를 찾는 부유층 노인들이었다. 민석은 그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급한 불을 꺼야만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꽃장식과 식사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내던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비용을 줄이라니 무조건 최고로 해. 가장 비싼 꽃, 가장 비싼 음식으로 깔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탄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어차피 투자금 들어오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쪼잔하게 굴지 마. 비서는 민석의 광기
어린 눈빛에 기가 질려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최상급 옵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드레스 피팅 날짜를 잡자고 하시는데 최수영의 이름을 듣자 민석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열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 수영이한테는 내가 아주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 그리고 법인카드를 줘서 보내.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해. 그는 수영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당히 허영심이 많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해서 자신의 완벽한 액세서리가 되어줄 여자였기에 선택했을 뿐이었다. 비서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민석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번만 잘 넘기면 돼.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러내면 사람들은 다시 나를 믿을 거야. 한편 같은 시각 미리네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태주가 김철수 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천천히 개봉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박민석의 모든 것이 담긴 정밀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태주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박민석의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 그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실체, 그리고 현재 그를 옥죄고 있는 막대한 사채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태주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회장님. 박민석은 현재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로 투자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 쪽 움직임은 어떤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은 건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직은 이자를 받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잠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 박민석을 구속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 정도의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민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버리고 기만했던 최수영 또한 뼈저린 후회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차분하게 지시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놈이 결혼식 날까지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게 놔둬. 우리는 그날 가장 화려한 폭죽을 터뜨려 줄 테니까. 김 실장은 태주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쪽에는 결혼식 당일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두겠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집어들었다. 좋아. 일 처리는 김 실장에게 맡기지. 나는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겠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말한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의 진짜 약혼녀이자 국내 굴지의 로펌 태평양의 수석 변호사인 윤서아였다. 태주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성북동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윤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지성미로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태주가 다가가자 서아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왔어요, 태주씨. 오늘따라 표정이 묘하네요. 뭔가 재밌는 일이라도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요.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니까. 맞아. 아까 전 여자친구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흥미롭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 대단한 투자 전문가와 결혼한다는 분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자랑이라도 하고 갔나요?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보고 와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줄까 생각 중이야.
그는 서아에게 박민석의 실체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서아는 태주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그런 사기꾼이 더 이상 활가해치게 놔둘 순 없죠. 그리고 태주 씨를 기만한 대가도 치르게 해야 하고요. 나도 그 계획에 동참할게요.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돕고 싶어요. 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결혼식도 그날로 잡아요. 그들이 가짜 행복을 연기할 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태주는 그녀의 현명하고 대담한 제안에 감동하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야. 서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변호사인 내가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속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로서의 단단한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태주는 서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박민석과 최수영의 결혼식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쇼가 되겠지만 자신과 서아의 결혼식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장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결혼식 초대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작성하는 명단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민석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닿을 수 없는 진짜 상류층의 세계가 무엇인지 태주는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대해라, 박민석. 네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그리고 최수영, 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박민석은 부은 눈을 비비며 사무실로 출근했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애써 활기찬 척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자, 다들 이번 결혼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이건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VIP 하객 리스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실수 없도록 해.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짧은 칼럼이었는데 강남 일대에 퍼지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문이었다. 민석은 기사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묘사된 수법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짓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설마 누가 눈치챈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민석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창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보이는 미리네 타워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그 거대한 탑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민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한편 최수영은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직원들이 그녀를 칭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수영의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태주의 무덤덤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을까? 그녀는 태주가 자존심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하듯 속삭였다. 두고 봐, 한태주. 결혼식 날 내 모습을 보면 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의 여자가 됐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드레스조차 민석이 빚을 내어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곧 그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태주가 설계한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특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라 자부하는 이들의 사교 파티로 북적이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조명 아래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노블레스 자선 파티라는 명목에 열렸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고 은밀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탐욕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박민석은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간신히 초대장을 손에 넣은 뒤 의기양양하게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의 팔짱을 낀 최수영은 생전 처음 와보는 상류층 파티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목과 귀에 걸친 화려한 보석들이 조명을 받아 빛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있었다. 자기야, 저기 봐. 저 사람은 그 유명한 반도체 기업 회장님 아니야. 우리 결혼식에도 저런 분들이 오면 정말 좋겠다. 수영이 민석의 귓가에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민석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민석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걱정 마. 내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둘 테니까. 우리 결혼식은 이 파티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화려할 거야. 두고 보라고. 그는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2잔을 집어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투자할 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들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수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연회장 한 구석에 마련된 테라스 입구였다. 그곳에는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가 홀로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한태주, 제가 왜 여기 있어? 수영의 목소리는 경악에 가까웠다. 민석 또한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은색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태주는 소란스러운 파티장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고요한 아우라를 풍기며 서 있었다.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수영을 이끌고 태주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야, 한태주.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동네 술집이 아니라고. 보안 요원들이 실수라도 한 건가? 민석의 목소리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컸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고 민석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탄산수잔을 가볍게 흔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초대를 받아서 왔을 뿐이야. 너희야말로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서 영업하느라 고생이 많네. 태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뼈있는 한마디는 민석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태주에게 삿대질을 했다. 영업이라니 말을 조심해. 나는 엄연히 VIP 자격으로 온 거야. 너같이 굴러먹던 놈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혹시 여기 웨이터 알바라도 하러 온 거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민석의 고성에 흥미를 느끼고 쳐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수영은 그 시선을 즐기듯 팔짱을 더 끼며 비아냥거렸다. 태주씨, 솔직히 말해 몰래 들어온 거지.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태주는 그들의 유치한 공격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 망신을 당하는 게 과연 누구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리고 박 대표님 무리해서 투자자들 쫓아다니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민석은 태주의 말에 전곡을 찔린 듯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이 자식이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불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강남 재개발의 주역 박민석이야.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태주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벽에 붙여놓고 반성이나 해.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만져볼 돈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굴리니까. 태주는 가슴에 꽂힌 명함을 천천히 꺼내 들고 흥미롭다는 듯 살펴보았다. YK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민석. 화려하군. 그런데 이 회사 실체가 있기는 한 건가? 등기부 등본이랑 주소지가 다르던데.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태주가 꿰뚫고 있는 듯한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것이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뒷조사라도 했어. 고소당하고 싶어. 태주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응시했다. 무서우면 짖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 그리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지. 수영이 나서서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당연하지. 네가 걱정 안 해도 우리 결혼식은 대한민국 최고가 될 거야. 헬기라도 띄워서 축하해 줄 거. 아니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 태주는 헬기라는 단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헬기라. 좋은 아이디어네. 기대해. 내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미리네 그룹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귀빈 여러분을 위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미리네 그룹이라는 말에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이 후원하는 파티라니 그가 거액을 들여온 보람이 있었다. 그는 태주를 무시하고 무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수영에게 속삭였다. 들었지? 미리네 그룹이야. 여기서 관계자 한 명만 잡아도 우리 인생은 펴는 거라고. 저런 놈이랑 말 섞을 시간 없어. 가자. 민석과 수영은 태주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는 그들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잠시 후 태주의 곁으로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윤서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태주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회장님 정체를 들키실 뻔했겠네요. 저 사람들이 태주 씨가 미리네의 주인인 걸 알면 기절하겠어요. 태주는 서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기다려야 더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답군. 서아는 쑥스러운 듯 볼을 붉히며 화제를 돌렸다. 고마워요. 그런데 방금 저 사람들 태주 씨한테 정말 무례하더군요. 제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어요. 태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저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뚜껑만 덮어주면 돼.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민석이 자랑하던 그 호텔이 보였다.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져 올린 그들의 성은 곧 닥쳐올 폭풍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태주 씨 그런데 준비는 다 끝난 거죠? 서아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태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해.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경찰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어. 그날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명 미라클. 예정대로 진행해. D10.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편 파티장 안에서는 민석이 미리네 그룹의 임원이라고 착각한 중년 남성에게 열심히 명함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건물관리소장이었고 민석은 그것도 모른 채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아부를 떨고 있었다.
수영은 주변의 부유층 부인들 틈에 끼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며 억지로 대화에 참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들의 대화 주제는 미술품 경매나 해외 유학 같은 수준 높은 이야기였고 수영은 겉돌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행복한 척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나는 곧 수천억 대의 자산가의 사모님이 될 몸이니까. 수영은 속으로 되뇌며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석은 소득 없이 씁쓸한 입맛을 다셔야 했다. 기대했던 투자는커녕 무시와 냉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술기운이 올라 비틀거리며 수영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야, 최수영. 아까 한태주 그 자식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놈 눈빛이 예전이랑 달랐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놈처럼 굴던데. 민석이 차에 타며 투덜거렸다. 수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믿는 구석은 무슨? 그냥 자존심 세우는 거지. 신경 쓰지 마. 쥐뿔도 없는 놈이 허세 부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우리 결혼식만 잘 치르면 다 콧대 납작해질 거야. 민석은 운전대를 잡으며 엑셀을 거칠게 밟았다.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예민했어. 한태주 따위가 감히 나한테 덤빌 리가 없지. 두고 봐라. 내가 강남 바닥을 다 씹어먹어 줄 테니까. 스포츠카의 굉음이 지하 주차장을 울리며 빠져나갔다. 그들의 차가 떠난 자리에는 태주와 서아가 탄 검은색 리무진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기사님 출발하시죠. 태주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밀하고 위협적인 움직임이었다. 다음날 아침 태주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박민석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청첩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주와 서아의 이름이 적힌 최고급 자개 장식의 초대장이었다. 태주의 초대장은 단 100명의 엄선된 하객들에게만 발송될 예정이었다. 그 명단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5대 그룹 총수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초대장 발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석 씨 측 하객 명단도 입수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돈을 보고 모인 사기꾼들이거나 바람잡이들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들의 파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세상에 보여줄 무대가 마련되었군. 이제 남은 건 관객들이 입장하는 것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일주일 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두 개의 결혼식. 하나는 거짓의 몰락을, 다른 하나는 진실의 승리를 보여줄 것이었다. 박민석, 최수영. 너희들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비참한 날로 기억되게 해주지. 태주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태주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대학 시절 순수했던 자신과 수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과거의 연민은 끝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철한 이성과 정의 구현을 향한 의지뿐이었다. 태주는 다시 업무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미리네 그룹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강남의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박민석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견적서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며 담당 플래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당신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꽃장식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내가 분명히 가성비 좋게 하라고 했잖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챙기라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담당 플래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대표님께서 지난번에는 무조건 최고급 수입 꽃으로 도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튤립과 장미로 견적을 낸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지금 자금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믿었던 투자처에서 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당장 계약금을 치를 현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플래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고. 하객들이 잘 보는 입구랑 버진 로드 주변만 생화로 하고 나머지는 조화로 섞어서 해. 티 안 나게 잘 섞으면 아무도 몰라. 플래너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민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식사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호텔 측에서 스테이크 등급을 확정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우 2플러스 등급이라고 메뉴판에는 적어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와규 적당한 걸로 내보내. 어차피 양념 좀 강하게 하고 플레이팅 화려하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 그는 하객들을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들러리이자 축의금을 내는 지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의 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과시뿐이었다. 한편 최수영은 친구들을 이끌고 청담동의 고급 피부 관리실에서 신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금가루가 섞인 팩을 올린 채 친구들에게 쉴 새 없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얘들아, 이번 내 결혼식 답례품 말이야. 민석 씨가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수제 향초랑 와인 세트로 준비했대. 하나에 50만 원이 넘는 건데 하객들한테 다 돌리기로 했어. 정말 통이 크지 않니?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지만 그중 한 명은 묘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그런데 수영아, 요즘 박 대표님 회사 괜찮은 거 맞아? 얼마 전에 증권가 찌라시에서 자금난 있다는 소문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수영은 발끈하며 팩이 갈라질 정도로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다 경쟁업체들이 질투해서 퍼뜨리는 헛소문이야. 민석 씨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자금난이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친구의 말을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최근 들어 민석이 부쩍 예민해지고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를 사용할 때 한도 초과 메시지가 뜨는 일도 잦아졌다. 하지만 수영은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다.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민석은 상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기에 그 줄이 썩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태주는 미리네 그룹 계열사인 특급 호텔의 비밀회의실에서 총지배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재질의 린넨과 은식기 샘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총지배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태주에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예식 당일 사용될 식기류는 전량 프랑스 왕실 납품업체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식사 메뉴 또한 미슐랭 3턴나 3타 셰프들이 직접 엄선한 코스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태주는 샘플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식재료는 당일 아침에 공수되는 최상급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특히 서아 씨가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고. 그의 결혼식 준비는 요란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고성도 깎아달라는 흥정도 없었다. 그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완벽함을 추구하는 조용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진짜 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품격의 차이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보안팀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당일 박민석 측 하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해야 할 텐데. 총지배인은 자신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의 예식은 호텔 본관과 연결된 프라이빗 가든에서 진행되며 일반 하객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박민석 씨 측은 호텔 앞 야외 광장을 사용할 예정이라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옆에서 진행되지만 하늘과 땅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박민석과 최수영이 싸구려 뷔페와 조화로 치장된 결혼식을 올릴 때 자신과 서아는 진짜 꽃향기와 예술 같은 요리 속에서 축복받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민석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다. 발신자는 그가 돈을 빌려 쓴 사채업자 독사였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다음 주 결혼식만 끝나면 축의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이자부터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하고 살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결혼식 핑계 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만약 그날까지 입금 안 되면 식장에 내 동생들 보내서 깽판 칠 줄 알아. 신부 얼굴 보기 쪽팔리기 싫으면 처신 잘해. 전화가 끊어지자 민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비명을 질렀다. 젠장젠장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민석이야.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고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 강남의 유지들과 투자자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들여 그들의 돈으로 급한 불을 꺼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식이 더욱더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여야만 했다.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최수영 그 여자 인맥이랑 내 인맥 합치면 적어도 수십억은 들어올 거야. 그걸로 맞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지금 무너지면 끝장이다. 끝까지 완벽한 척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웃음은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져도 있었다. 한편 태주는 서아와 함께 예식에 사용될 음악을 선곡하기 위해 개인 음악 감상실에 있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당일 라이브로 연주할 곡들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서아는 태주의 어깨에 기대어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태주씨, 이 곡 너무 좋아요.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우리 결혼식은 당신을 위한 헌정곡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게. 서아는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박민석 씨 쪽 상황은 어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꽤 시끄러운 것 같던데 혹시 우리 결혼식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태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방해는커녕 오히려 훌륭한 조연이 되어줄 거야.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 보이는 법이니까. 그들의 몰락이 우리의 시작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태주는 이미 박민석의 사무실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그가 사채업자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가 결혼식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태주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민석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태주는 그저 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날 최수영은 박민석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녀는 민석에게 보여줄 웨딩슈즈 사진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지만 사무실에 난장판된 꼴을 보고 경악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도 들었어. 수영은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다가갔다. 민석은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수영아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직원놈이 실수를 좀 해서 훈계하다가 홧김에 좀 던졌어. 별거 아니야.
그는 황급히 변명하며 수영의 시선을 피했다. 수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표실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 안색이 왜 이래?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지? 민석은 과장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안 좋은 일이라니? 결혼 앞두고 너무 설레서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우리 자기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드레스는 잘 준비되고 있지. 수영은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민석의 태도에 넘어가 주기로 했다. 그래 뭐. 근데 자기야 웨딩 플래너한테 연락 왔는데 꽃장식 추가 비용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그거. 내가 깜빡했네. 워낙 처리할 결제 서류가 많아서 오늘 바로 처리하라고 지시할게. 걱정하지 마. 그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당장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추가 비용을 낼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결국 또다시 다른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이런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민석은 수영을 배웅하고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 절망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박민석이 또 다른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끝까지 가는군.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걸 모르는 건가? 회장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 결혼식 당일 출동 대기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확보되었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그림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합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 그날은 박민석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겠군. 그리고 내게도.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태주와 민석 두 남자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한쪽은 차분하고 완벽하게 다른 한쪽은 초조하고 위태롭게. 도시의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다가올 그날의 하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태주는 퇴근길에 차 안에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떨리지 않아. 서아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떨리기보다는 기대돼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 더 기대되고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 멋지게 해내자. 그리고 이 도시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전화를 끄는 태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한다고 믿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강남의 거리. 화려한 넌사인 아래로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진실의 검을 든 태주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아침 박민석의 임시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쉴 새 없이 울려대야 할 전화벨 소리 대신 비서들이 눈치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민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하객 명단을 노려보고 있었다. 불참 표시를 뜻하는 붉은색 빗금이 명단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섭외하려 했던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불참을 통보해 온 것이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구기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김 회장님, 이 의원님 다들 온다고 했었잖아. 갑자기 왜 다들 못 온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내 결혼식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서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다들 선약이 있다고 하십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미리네 그룹 회장님의 비공개 결혼식이 열린다고 그쪽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비서를 바라보았다. 미리네 그룹 회장 그 베일에 쌓인 인물이 결혼을 한다고 하필이면
내 결혼식 날짜랑 겹친단 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젠장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 대한민국 1위 그룹 회장이 결혼한다는데 누가 감히 거길 빠지고 내 결혼식에 오겠어. 민석은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했다. 그의 계획은 결혼식에 VIP들을 불러 모아 세를 과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큰손들이 모두 빠져나간 결혼식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남은 하객들은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업자들 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수영 또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미용실에서 마지막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핸드폰을 쥔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자랑삼아 초대장을 보냈던 대학 동창들과 부유층 지인들이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불참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 어머, 수영아 미안해서 어쩌지 남편이 갑자기 중요한 행사에 가야 한다고 해서 미리네 그룹 쪽이라 빠질 수가 없대. 축의금은 꼭 보낼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가식적이었다. 수영은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미리네 그룹 회장의 결혼식이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대한민국 최고 재벌계 시집을 가는 걸까? 질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호텔로 향했다. 내일 결혼식이 열릴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리허설이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삼엄한 경비태세가 더 느껴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 호텔 직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수영은 으스대며 프런트로 다가가 지배인을 찾았다. 내일 야외 광장 예식 예약한 최수영인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네. 야외 광장 쪽은 협력업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 호텔 정직원들은 지금 부규비의 행사 준비로 전원은 그쪽에 투입되어서요. 불편하시더라도 업체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영은 기분이 상해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예약한 결혼식도 적지 않은 돈을 들인 것인데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홧김에 부부 VIP 행사가 열린다는 프라이빗 가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 본관 뒤편에 위치한 프라이빗 가든 입구는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덩치 큰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초청장이 없는 분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수영은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다. 그곳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꾸며져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한 수천 송이의 튤립과 수국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얼음 조각상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정원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뒷모습. 단정한 슈트를 입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남자. 수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한태주.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가 왜 저기에 있는 거지? 혹시 저곳 알바라도 하는 건가? 아니, 그렇다고 하기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공손했다. 호텔 총지배인이 태주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고 태주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그곳의 주인이었다. 수영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난하고 능력 없는 전 남자친구와 눈앞에 권위적인 남자가 매치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따지듯 물었다. 저기 안에 있는 남자 누구예요? 혹시 미리네 그룹 사람인가요? 경호원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시면 강제로 모시겠습니다. 위압적인 태도에 수영은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영의 머릿속은 온통 태주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본 걸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한 상상을 지워버리려 노력했다. 한편 태주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호텔 옥상 헬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리네 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신형 헬리콥터가 위용을 뽐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파일럿이 태주를 보고 거수경례를 했다. 회장님 비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정각 12시 야외광장 상공 50m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태주는 헬기 옆에 쌓인 금박 상자들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수천 장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최고급 한지의 금가루를 입혀 제작된 태주와 서아의 결혼식 피로연 초대장이었다. 이 초대장의 뒷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있는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박민석의 하객들에게 보내는 태주의 마지막 자비이자 경고였다. 바람의 방향은 확인했나? 태주가 묻자 파일럿이 대답했다. 네, 내일은 북서풍이 불 예정이라 광장 쪽으로 정확하게 흩날릴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헬기 동체를 쓰다듬었다. 좋아. 내일 이 헬기의 바람이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실을 목격하게 해. 그날 밤 박민석은 사채업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피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는 술에 취해 텅 빈 신혼집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판가름 난다. 성공하면 인생 역전, 실패하면 감옥행.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그는 환청을 듣는 듯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괜찮아. 나는 박민석이야. 난 절대 안 망해. 다들 내 발밑에 엎드리게 될 거야. 반면 태주는 서아와 함께 남산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서아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태주에게 물었다. 태주 씨, 내일이면 정말 다 끝나네요. 박민석 씨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동정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불운했던 사람에게나 하는 거야. 남을 속이고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자에게는 사치일 뿐이지. 내일 일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야. 서아는 태주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우리 내일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결혼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건배하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내일 불어닥칠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아왔다. 강남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바람은 꽤 쌀쌀하게 불고 있었다. 마치 오늘 벌어질 일을 예고라도 하듯이 박민석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턱시도를 입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웃어. 웃으라고 박민석. 그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최수영 또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제 본 태주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친구들의 불참 소식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오늘만 지나면 나는 재벌가 사모님이야. 그때 가서 다들 두고 보자고. 호텔 광장에는 엉성하게 장식된 조화들과 등급 낮은 뷔페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다. 하객석은 듬성듬성 비어 있었고 그나마 온 사람들도 서로 수군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반면 바로 옆 프라이빗 가든은 삼엄한 경비 속에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그들은 입구에서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다.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50분. 예식 시작 10분 전이었다. 그는 무정이를 들고
짧고 굵게 지시했다. 작전 개시 헬기 이륙해. 거대한 로터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된 축제를 끝장내러 오는 심판의 서곡이었다. 정오의 햇살이 내리쬐는 호텔 야외 광장은 기묘한 긴장감과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석과 최수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세기의 결혼식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균열이 감지되었다. 급하게 섭외한 웨딩 업체가 깔아놓은 버진 로드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했고 단상을 장식한 꽃들은 생화와 조화가 어설프게 뒤섞여 싼 티를 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 대신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객석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다. 500석 규모로 준비된 좌석 중 채워진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민석이 급하게 동원한 직원들이거나 밥값을 아끼지 않는 동네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재계 인사들이 앉아야 할 VIP 석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낯선 양복쟁이들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석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과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축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러 온 것임이 분명했다. 민석은 신랑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서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꽉 끼는 턱시도 기시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채업자, 독사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기분이었다. 젠장 김 회장은 왜 안 오는 거야? 이 의원도 온다고 했잖아. 다들 어디 간 거야? 민석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했지만 마이크 음질이 좋지 않아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여 나왔다. 하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렸고 엄숙해야 할 예식장은 돗대기 시장처럼 어수선해졌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최수영은 밖의 상황을 모른 채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지울 수 없었다. 도우미가 다가와 입장을 알렸다. 신부님,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수영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부케를 꽉 쥐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대했던 환호성 대신 어정쩡한 박수 소리만이 들려왔다. 수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가 상상했던 구름대 같은 하객들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없었다. 듬성듬성 빈 의자들과 지루해하는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험상궂은 남자들 뿐이었다. 이게 뭐야? 내 결혼식이 왜 이래? 수영은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억지로 버티며 버진 로드를 걸었다. 굽 높은 구두가 얇은 카펫에 걸려 휘청거릴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은 다가오는 수영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수영이 아닌 하객석 뒤쪽을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VIP들이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들어오는 차는 없었다. 오히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줄의 단상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원망과 불안만이 가득했다. 줄에사는 돈을 주고 고용한 무명 배우가 맡았는데 그는 대본을 보고 읽느라 시선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오문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상투적인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맨 앞줄에 앉은 독사가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끝나고 바로 튀어야 하나? 축의금만 챙겨서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 민석의 머릿속은 온통 도주 계획으로 가득 찼다. 일생일대의 결혼식이 범죄 현장의 탈출 작전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 시각 바로 옆 프라이빗 가든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곳은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부르는 축가가 감미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식이나 허세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한태주는 윤서아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롭고 당당했다. 그는 오늘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김철수 실장이 다가와 태주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회장님 준비된 시각이 되었습니다. 옆쪽 상황은 아수라장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빙그레 웃으며 태주의 손을 꽉 잡았다. 가요 태주씨, 저들의 환상을 깨워줄 시간이에요. 태주는 무정이를 꺼내 짧게 명령했다. 미라클 작전 지금 즉시 실행한다. 다시 광장 쪽 상황. 주례가 끝나고 축가를 부를 순서가 되었지만 섭외했던 가수는 오지 않았다. 입금 문제로 펑크를 낸 것이었다. 사회자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아, 네. 가수가 도착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신랑 신부의 케이크 커팅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급조된 진행에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뭐야, 밥은 언제 주는 거야? 호텔 결혼식이라더니 동네 예식장보다 못하네.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수영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케이크 칼을 쥐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둔탁하고 거대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커지며 대기를 진동시켰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뭐야, 헬기 아니야.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전쟁이라도 난 건가? 민석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혹시 내가 섭외했던 이벤트 업체인가? 내가 헬기 띄워달라고 했던 걸 잊고 있었나? 착각에 빠진 그는 갑자기 어깨를 펴며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신부를 위해 특별히 헬기를 불렀습니다. 수영 또한 그 말에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민석 씨가 준비한 게 있었구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녀는 으쓱해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곧 공포로 바뀌었다. 헬기는 그들이 생각했던 작은 이벤트용 헬기가 아니었다. 군용 헬기에 버금가는 크기의 대형 헬리콥터가 엄청난 굉금을 내며 광장 바로 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 로터가 일으키는 하강기류 다운와시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력한 바람이 광장을 덮치자 엉성하게 세워져 있던 꽃 장식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가기 시작했다. 아, 그 뭐야? 사람 살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들이 깨지고 하얀 식탁보가 뒤집히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석이 자랑하던 5단 웨딩 케이크는 바람에 밀려 바닥으로 처박혔고 크림과 빵 조각이 수영의 드레스 위로 튀어 얼룩을 만들었다. 수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내 드레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단상 기둥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게 뭐야? 저거 당장 멈추라고 해?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되잖아. 그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해댔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헬기는 위협적으로 고도를 낮추며 광장 상공 50m 지점에서 정지 비행, 허버링을 하였다. 검은색 동체 옆면에는 황금색으로 미리네 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채업자 독사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헬기를 쳐다보았다. 미리네 그룹 박민석 이 새끼 미리네랑 무슨 원수를 진 거야. 스케일이 다르잖아. 그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서 있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민석은 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저 헬기는 축하를 해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심판하러 이온 집행관처럼 느껴졌다. 열린 헬기 문 밖으로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수천 장의 하얀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헬기의 바람을 타고 종이들은 광장 구석구석으로 하객들의 머리 위로 그리고 민석과 수영의 발치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전단지가 아니었다.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초대장이었다. 하객 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고 내용을 읽었다. 거짓된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진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미린의 그룹 회장 한태주 드림. 한태주. 그 이름 세 글자를 본 순간 민석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아는 한태주 찌질했던 전 남자친구 한태주. 그가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민석은 종이를 구기며 절규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떠있는 거대한 헬기와 쏟아지는 초대장들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영 또한 발밑에 떨어진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미린의 회장 한태주 글자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다. 그녀가 차버린 남자가 그녀가 무시했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다니?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수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 화려한 드레스는 케이크 범벅이 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기괴해 보였다.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헬기 소음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다. 경찰차 5대가 광장 입구로 들이닥쳤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모두 그대로 멈추시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들은 혼비백산한 하객들을 뚫고 단상 쪽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 박민석이었다. 형사반장이 수갑을 꺼내 들고 민석에게 다가갔다. 박민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결혼식 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의 완력에 의해 팔이 뒤로 꺾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났다. 그 소리는 민석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하객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대박이다. 박민석 사기꾼이었어. 라이브 방송 켜 이거 실화봤냐? 사기 결혼식의 현장은 실시간으로 SS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수영은 멍하니 잡혀가는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재벌가 사모님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된 자신의 처지뿐이었다. 그때 상공의 헬기가 천천히 호텔 옥상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유주히 사라지는 그 모습은 지상의 아수라장과 대비되어 더욱 고고해 보였다. 독사는 잡혀가는 민석을 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챗 경찰이 선수쳤군. 빛 받기는 글렀어.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광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엎어진 테이블 날아다니는 꽃, 울부짖는 신부, 끌려가는 신랑. 그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지옥도였다.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탐욕과 거짓이었다. 태주는 헬기가 이동하는 것을 보며 옥상 헬기장에서 서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려가서 우리의 진짜 결혼식을 시작할까? 우리 저와의 전파의 시작인가? 서아는 태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저 더러운 것들이 정리되었으니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프라이빗 가든으로 향했다. 거짓은 심판받았고
이제 진실이 승리할 차례였다. 바람은 멈추었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민석과 수영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었다. 태주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강남 재력가 행세하던 투자 사기꾼 P씨 결혼식장에서 체포.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추정.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 속의 민석을 바라보았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초라한 모습.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그에게 줄 관심조차 아까웠다. 이제 문이 열리면 진정한 나의 사람들과 나의 여자가 있는 곳이 나온다. 태주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빛과 박수 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박민석을 태운 경찰차가 호텔 광장을 빠져나가자 그곳에는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결혼식을 꿈꾸던 장소는 이제 폭격맞은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바닥에는 바람에 찢긴 조화들과 지식여진 케이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하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최수영이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순백색 웨딩드레스는 더러운 흙탕물과 크림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정성 들여 세팅한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수영의 손에는 여전히 태주가 헬기에서 뿌린 금박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미린의 그룹 회장 한태주. 그 활자들이 그녀의 망막에 불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박혔다.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버렸던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사회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니. 그때 광장 맞은편 건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민석의 체포 장면과 함께 태주의 결혼식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단독급 보도. 미린의 그룹 한태주 회장, 오늘 극비리의 결혼식 올려. 상대는 태평양 로펌의 윤서아 변호사. 세계의 커플 탄생의 재개 주목. 화면 속 자료 화면으로 태주의 늠름한 모습이 비치자 수영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버린 엄청난 행운에 대한 뼈저린 자각이자 스스로에 대한 경멸이었다.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하객들이 수영을 보며 혀를 찼다. 저 여자도 불쌍하네. 사기꾼한테 속아서 인생 종쳤어. 근데 전 남친이 재벌 회장이었다며 복을 제 발로 찼구먼.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수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태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한편 지옥 같은 광장과 단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프라이빗 가든에서는 천국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따스한 햇살이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내리비치고 있었고 곳곳에 장식된 최고급 생화들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세계적인 명사들로 구성된 하객들은 지정된 원탁에 앉아 품위 있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유명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박민석의 결혼식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탐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차분하고 정돈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한태주 회장님과 윤서아 변호사님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를 맞이해 주십시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선 태주와 서아의 모습이 드러났다. 태주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서아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을 내딛자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가식적인 환호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품과 사랑에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태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바로 옆에서 벌어진 소동과 파멸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과거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태주의 눈에는 서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서아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태주는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한번 둘러본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서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원을 가득 메우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거짓된 화려함은 한순간의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쌓아올린 사랑은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태주는 잠시 멈추고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었을 때조차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서아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정의로운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가 끝나자 하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줄 수 없는 진정성 있는 감동이었다. 예물 교환의 순서가 되었다. 태주가 준비한 반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블루 다이아몬드였다. 그 영롱한 푸른빛은 마치 미리네 즉 은하수처럼 깊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태주가 서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태주씨. 너무 아름다워요. 이어 유명 팝페라 가수가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의 내용은 시련을 이겨내고 쟁취한 사랑에 대한 찬가였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정원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시기 절정에 다다를 무렵 하늘에서는 오색 풍선 대신 수천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그것은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태주와 서아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버진로드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명화 같았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미슐랭 셰프들이 준비한 정찬이 제공되었다. 하객들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태주는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아의 허리를 감싼 채 테라스 난간에 섰다. 그곳에서는 호텔 광장의 처참한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었고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수영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을 것이다. 후회는 없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시선도 아래를 향해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한 기분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보석은 보석함에.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잖아.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정말 오늘따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태주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 앞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날 밤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한태주의 결혼식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사기꾼 참교육한 재벌 회장,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헬기 등장, 현실판 사이다 복수극 등의 제목으로 수만 개의 글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태주의 통쾌한 복수에 열광했고 박민석과 최수영의 몰락을 조롱했다. 진실은 승리했고 거짓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태주에게 대중의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서아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미래였다. 밤이 깊어가고 호텔 스위트룸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잠든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다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창가로 다가가 와인 잔을 들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독백이었다.